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정신없이 하루가 훅 지나갔네요. 두산로보틱스의 마감 데이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희소식 두 가지를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개 증권사 총 청약 건수는 약 150만 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증거금은 약 33조 원이 유입되면서 오늘 청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증거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요. 좀 최근 시장이 부진한 게 영향을 줬으려나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증권사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균등은 한투가 1.88주로 가장 유리했고요. 균등은 주식수가 많을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리고 미래도 1.87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투는 1.88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주씩은 다 배정을 받고 88%에 해당하는 청약자들은 2주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영증권의 경우에는 기본 한 주씩 배정을 받고 72%에 들어가면 2주까지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투와 미래에셋이 그래도 2주까지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KB에 청약하신 분들은요. 2% 안에 들어가야 2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KB에서 2주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진짜 행운이니까 주변에 더 많이 베푸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아쉽지만 유일하게 균등 빵주, 그러니까 균등을 한 주도 못 챙길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89%에 속하게 되면 한 주를 챙길 수가 있는 건데 11% 안에 들어간다면 속상하게도 균등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비례 경쟁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비례 측면에서 좀 커버가 가능하려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키움증권이 어느 특정 구간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청약 건수 150만 건 정도는요.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대여 중에서 SD 바이오센서랑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여도가 카카오페이나 현대중공업보다는 다소 낮기는 하지만 지금 그때는 정말 붐이었고 지금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공모 규모를 가진 일진하이솔루에스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비례 배정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죠. 비례 경쟁률은 위의 표대로 키움증권이 가장 낮았고요. 한투가 가장 높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546입 적용 주식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경쟁률이 1000대1을 넘어갔던 한투, 미래, 하나증권은 700주를 청약을 해야 그나마 안전하게 비례 한 주까지 노려볼 수 있었다라는 계산이 나왔고요. NH, KB, 키움, 신영은 600주도 한 주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표에는 지금 7.6주까지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제 경쟁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 구간별로, 청약 수량별로 비례 계산되는 표를 제공해 드렸거든요. 증권사별로 이 표에 적힌 숫자는 청약 수량 나누기 비례 경쟁률, 즉 내가 비례로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546입 제도에 따라서 소수점 0.6 이상은 기본적으로 올림 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26,000주를 청약을 했다. 그러면 한투, 미래, 하나는 소수점이 0.6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비례 2주. 반면에 NH, KB, 키움, 신영은 소수점이 0.6을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를 3주까지 이렇게 올림 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수주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0.6 이상이면 올림 배정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번 청약에서는요. 워낙에 청약에 참여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단수주, 즉 이렇게 소수점을 통해서 남게 되는 주식들을 다 모은 단수주가 꽤 많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투, 미래, NH, KB는 0.6 미만에도 올림 배정의 기회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하다 보면 단수주가 남아서 0.6 미만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소리죠. 다만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은 일반 풀청약자의 소수점,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쳐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키움의 만주,
청약자 소수점은 0.805가 되겠고 하나증권의 8,000주 소수점이 0.759예요. 둘 다 0.6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두 증권사는 풀청약자의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이 구간에 청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해당 구간에서 단수주로 쓸어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0.6 미만까지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다. 두 증권사는 조금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6,000주 이하의 구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7,000주 이상 구간도 아래에 표를 보시고 내가 청약한 증권사, 내가 청약한 수량에 따른 비례 계산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86,000주 이상 구간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게 될 총 배정 주식수를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4,000주를 청약을 했다. 한 투에 청약을 했다면 균등은 1.88주, 비례 계산은 3.71주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이 0.6 이상이라 비례를 4주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균등 플러스 비례까지 했을 때 총 5주 또는 6주까지가 가능하겠죠. 88%의 안에 들어가면 균등 2주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증권사도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4,000주 청약의 경우에 키움증권에 하셨다면 가장 불리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1억 원 기준으로 기대 수익금을 계산을 해봤고요. 저는 60%에서 100%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봤는데 이 기대 수익률은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겠고요. 그냥 이 경우에는 16% 이상 올라주면 파킹 이자 플러스 청약 수수료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주당 4,200원 이상 올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배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환불일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청약 마감 다음 날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25일에 월요일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안 나오는 증권사가 있다면 26일이 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희소식 2가지를 전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서울경제의 단독 기사를 통해서 2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사주의 청약률. 기사 내용을 보면 실권은 166만 3,505주가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청약률을 계산을 했을 때 48.66%, 거의 50%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인당 청약에 참여한 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 막 직원들의 참여도가 너무 낮았다라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공개가 됐어요. 기관에게 총 배정된 물량은 이번에 976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사주 미달분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이게 된 물량이 523만 9,443주래요. 제가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써둔 거고요. 그러면 최종 확약 비율은 53.66%로 계산이 되거든요. 뭐야, 수요 예측 때에도 50%대였는데 왜 최종이 이것밖에 안 돼? 한 80%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주 미달분이 더해진 것까지 고려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적용하면 상장일의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이 19.25%,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19.25%까지 떨어지게 되고 약 3,24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이 20% 미만까지 떨어져서 막 품절주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19%면 막 오버를 떨 정도로 낮은 건 아니라고 보긴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기사로 인해서 기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그 이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더 커지는 순간이긴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은 9월은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스웨이브의 상장일 방송과 CJ CGV 권리 공매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균등운이 따르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